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20일 토요일 10시 35분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LG전자 어제도 7%가량 하락한 채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LG전자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빠진 게 아니죠. 시장 자체가 올랐던 종목들마저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한 채로 종가 마감을 해줬던 장이었는데, 그 이유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볼 거지만, 오늘 영상 선배님들이 사실 들어오신 이유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가 다시 갈 수 있을까? 혹은 제가 썸네일은 미리 좀 사과를 드릴게요. 조금 자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주말이니만큼 비도 오셔서 밖에 안 나가셔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보고 LG전자가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으면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까지도 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압니다. 하루에도 진짜 여러 번씩, 진짜 수십 번씩 주식장 들여다보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얘네 세 개만 가니까 모든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이 사실 소외되고 있을 거예요.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LG전자가 못 가고 흘러내리느냐? 이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바쁘시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시더라도,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차라리 저한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욕을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들께서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싶고요. LG전자가 반등 나와서 좋은 가격대에 매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LG전자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상을 촬영 안 합니다. 왜냐? 싫어요도 많이 누르고 구독도 안 눌러주시고 욕밖에 안 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LG전자가 갈 것 같아서 이 개인적인 견해를 선배님들께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 중에 있는 거니까요. 오늘만큼은 제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로 LG전자가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바쁘시더라도 오늘 영상 클릭하셨으니까 오늘 영상만은 꼭 좀 끝까지 가보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바로 요거만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승리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LG전자 주주분들께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고 오히려 저점 눌림목 구간 공략을 해서 반등 나오기 전에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켜 놨다가,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조금 올라가면 많이 살았으니까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투매하시지 않도록, 이 세력들, 이 주포들의 아가리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결국 버티고 나면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댓글로 승리 꼭 좀 타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아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많은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다른 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주말에 영상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LG전자는 지금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승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제 빠르게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와 LG전자가 빠지고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 장초반부터 9시에서 10시 정도, 11시 정도까지도 LG전자가 흘러내렸었어요. 근데 이때 왜 하락을 했었느냐? LG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얘네가 문제예요. 누구냐? 삼성전자, 전기, 닉스, 대형주 3대장이 시장의 모든 온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기존의 종목을 가지고 있던 진짜 어떤 섹터든 어제 버틴 게 없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종합 전광판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어제 코스피 자체가 사실 못 꺼내서 장 막판까지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어때요? 자, 결국 버틴 거는 115개와 흘러내린 건 787종목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LG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 장 초반에 시장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전기, 이 3대장의 수급이 쏠렸었기 때문에 기존 LG전자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섹터들도 사실 버틴 게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지 LG전자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더 빠졌거든요. 요때는 왜 그런 거냐? 사실 전자랑 똑같은 구간에서, 그리고 닉스도, 전기도 다 흘러내렸거든요. 왜 그랬던 거냐? 요거는 우리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 지정학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LG전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바로 요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사실 공격을 했죠? 어디에요? 레바논에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이란과 미국이 종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심지어 조기 작성을 했는데 왜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깝죽거리면서 전쟁을 다시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레바논 쪽에도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거 어쩌면 다시 종전이 아니라 확전으로 번질 수 있겠다. 전쟁을 다시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미국 증시가 휴장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온 타격은 누가 받았었죠? 네, 아시아 증시. 그 중에서도 최근 상승률 폭이 굉장히 높았던 우리나라 증시, 국장이 첫 번째로 타격을 받았던 거고, 두 번째는 오후에 열렸던 유럽장이겠죠? 근데 이 기조가 다시 전쟁이 확대되면 어떡하지? 확전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기조가 계속됐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문제가 있을 뻔 했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요? 어떻게요? 일단 휴전에 대한 합의는 끝마쳐졌어요. 어제 저녁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정확히는 오후 11시쯤 나왔네요. 하필이면 이게 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하락폭을 축소 정도에서 그쳤기는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쩌면 다시 확전에 대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면 되느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일단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승리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저는 지금 상황도 사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확신에 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LG전자 지금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대응,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구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빠르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화요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금요일에 LG전자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지켜줘야 됐다라고 강조드렸고요. 실제로 지켜줬어야 되는 21만 초반선 라인은 지켜줬었습니다. 장중 밑에까지도 빠졌습니다만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말아 올렸다라는 거고요. 중요 구간, 위험한 구간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아마 안내 받으셨던 분들,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LG전자의 주포는 누구라고 했죠? 외국인입니다. 외인 비중이 한때 35%에나 달했던 종목이 우리 LG전자인 만큼 외인들의 스탠스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수급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개인분들은 금요일날 140억가량 많이 빠지니까 더 빠지면 어떡하지? 공포감에 어쨌든 이거는 진짜 당연한 겁니다. 제 자산이 매일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저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선배님들 예전에 저였으면요. 그래서 혹여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팔았어요 라고 하셔도 저는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라도 조금만 끝까지 시청해서 집중을 잠시만 더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 개인분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의 주인인 외국인들이 LG전자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에 300억가량의 수급이 들어왔던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앞전에 6월 2일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는 순간에 외인들은 이때는 어마무시한 물량 팔아댔죠. 1조 2천억가량 팔고 그 다음날 3천억 1,600억가량 팔면서 계속해서 팔아치우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LG전자의 이 가격대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바로 20만원 초반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20만원 초반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목을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강이 빠져서든 LG전자가 빠져서든 겁먹고 이 투매에 동참하면 그 물량을 온전히 이 외국인들이 즉 종목의 주인이 선배님들의 자산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자산 빼앗기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사는 이유? 그렇죠? 간단하죠.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비단 스몰캡 종목, 대형 종목 다 똑같습니다. 주포가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종목을 사는 거죠. 간단하게만 생각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도 있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 타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추적해야 될 겁니다. 왜냐?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해서 월요일 장세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더 수월했겠지만 금요일이 미국장이 하필이면 휴장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는 LG전자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매크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부분들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도록 할 거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내일까지도 같이 볼 겁니다. 내일 영상도 촬영할 거니까 반드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 월요일 오전장에 어떻게 할 거예요? 외인과 기관의 실시간 수급을 토대로 타점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들의 실시간 수급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동향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담아야 되는 구간이 정말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LG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LG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 못하신 분들도 조금은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가 있다든지 트럼프랑 이란을 왜 신경 써야 되는지, 엔비디아가 LG전자랑 또 어떠한 협력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외인과 기관의 실시간 수급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번호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냥 단지 이거예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선배님들께서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 나의 비중을 조금 덜어낸다든 대응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무조건 얼마의 수익을 반드시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요거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배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고민들을 적어도 1%라도 2%라도 남들보다는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응을 하고 나서 적어도 후회가 남지는 않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라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두 글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요, 아시겠지만 문자 보내시는데 어차피 돈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배님들께서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먼저 대응하시기 전에, 매도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제발 단체 문자를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대신에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만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LG라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선배님들.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요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손실본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46만 7,500원에서 뭐 진짜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맞기 때문에 이 손실본 부분들을 만회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요것도 월요일 오전장에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저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10배 갈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논리가 타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월요일 오전에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는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합병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템베거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사이클이 오니까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지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와 매출을 막을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레인보우를 인수했던 거고 최근에는 전장까지도 인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올해 M&A가 지속돼요. 근데 그 중심 사업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이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가차없이 해당 기업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정답은 바로 라이다라는 걸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보통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부품이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시겠지만 이 인수를 진행한 로봇과 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장 같은 경우엔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산업이겠죠.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눈입니다. 눈.
자율주행이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라이다가 자율주행의 키포인트인데 이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1등일지언정 휴머노이드는 솔직히 느립니다. 먼저 앞서 나간 현대차라든지 이런 테슬라의 로봇들을 따라잡으려면 뭐 하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 기업 인수를 통해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인수합니다 라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또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니 당연히 해당 기업이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외인과 기관까지도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돈이 될 거 아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도 주가가 17,000원일 때 그리 대단한 기업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갔어요? 94만원까지 갔죠. 자, 7, 8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대신에 10배거 10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는 이런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뭐 큰돈 들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얼마요? 10배거 달성한다, 인수합병 된다, 10배 간다 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 외인과 기관처럼 포트에 소액이라도 편입을 꼭 시켜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에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로 1번입니다. 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LG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게 되면, 사실 영상 오늘 선배님들께서 시청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LG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셔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 다 꼭 신청하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에 예시도 한번 띄워놨어요. 아까 안 보여드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5월 12일 날 LG전자 이런 식으로 단체 문자에 대한 내역 보여드렸죠. 그래서 매수가와 비중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5월 15일 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매도가와 비중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자, 5월 21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매수에 대한 타점 같이 공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늘만큼은요, 마음 편하게 시청해주셨다, 여기까지도 꼭 보셨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감사드립니다만 뭐 하나라도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LG랑 숫자 1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참여해주셨다 라고 하면 LG전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LG전자를 비교해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될 수 있냐면 현대차랑 비슷한 궤도를 달릴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죠? 현대차가 사실 아틀라스를 발표하기 전인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30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2배 갔죠? 2배를 넘게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80만원까지도 바라봤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서의 밸류를 온전히 다 받으며 완전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LG전자도 마찬가지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6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이 제목이 재밌죠? 피지컬 인공지능 전환 가속, LG전자의 목표 주가가 40만원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CT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40만원, 35만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다라는 거고, 그에 따른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때문인 거예요? 요거 때문입니다.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LG전자가 사업 성장에 초점을 더 이상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전제품, TV만 파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휴머노이드 기업으로서 전환하고 있는 그 전환점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 선도적인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수요를, 휴머노이드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뭐 CT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좋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좋다라는 것보다도 사실 LG전자의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보증인이자
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보증인이 누구냐? 간단하죠. 엔비디아입니다. 자,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자 지금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선도주자 누구냐? 이 배에 올라탄 선장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는 젠슨왕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인정을 해줬다. 쉽게 말씀드려서 엔비디아가 묻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인정해줬다. 주가, 기업의 성장성 전부 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막말로 엔비디아가 솔직히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협력할 기업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 같은 로봇 기업인 뭐 휴림로봇이나 이런 게 아니고 LG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그 수많은 경쟁 상대 중에서 LG전자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 경쟁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G전자의 이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젠슨왕이 방문해서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샀어요. 그래서 접근했다가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아닙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위치 자체가 가격대 자체가 너무나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가 밸류는 그대로 받아요.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아직 남아있고 매출액도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CT랑 BOA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거고요. 올라가기 전에 가장 저렴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투매에 동참하시지도 말고 걱정하시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내일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꼭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LG랑 1 화면 상단의 번호로 꼭 남겨주시고요.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